애국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하나같이 연결된 가장 아름다운 애국 시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을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 듯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감사합니다.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충! 들어갈 충성! 충! 지금부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우리 군의 창군 원로이신 백선엽 장군과 손원일 제독, 최영덕 장군, 신현준 장군의 생전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단사에 계신 내빈께서는 앞에 보이는 기수한국기에 대하여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받들어 충!
나는 자랑스러운 벨기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군악연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창달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시여, 대한민국 국군은 그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쳐 정진 또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바로 다음은 열병이 있겠습니다. 열병.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달 호국보훈의 달에도 여러분 1년 중에 자유의 소중함을 배운다면 어느 달에 더욱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은커녕 6월달을 세계 환경의 달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과 6.25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전혀 배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저 고학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6.25에 나오면 6.25를 배우는 것이고 현충일에 대해서 나오면 현충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6년 과정 속에서 중학생들은 학업의 양이 더욱더 늘어나고 담임 선생님의 그런 책임적인 권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계기 교육을 더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언제 이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문명과 호국보훈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초등학교 시절에 1학년, 6학년 과정 속에서 매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잘 배워도 부족할 판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제가 호국보훈의 달에 6월달에 계기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년 부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왜 아이들에게 호국보훈 교육 안 하십니까? 왜 아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그런 교육을 잘 배울 수 있는 호국보훈 계기 교육 왜 안 하십니까? 왜 가정통신문 안 보내십니까?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좋게라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내년 호국보훈 교육까지 계획을 짜 놓으셨고 각 학년에 선생님 이제 부장선생님이 학년마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장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장선생님께서 각 반 담임선생님께 계기 교육을 잘 해라 그런 회의를 거쳤고 저희 아이는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대해서도 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10월 1일 여러분 이렇게 전화 세 통화로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6.25에 대한 교육을 6일 내내 하셨어요. 6월달에. 저보다 인천 3.1작전을 더 잘 알더라고요. 2학년 저희 아이가 인천 3.1작전을 설명해 주는데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셨는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 하나가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건 정치인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펴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조희연 교육감 8년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의 국가 정체성 교육은 파괴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담당 부서가 없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호국 보훈 계기 교육 왜 안 하냐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담당 선생님이 없대요. 담당 부서가 없대요. 환경 담당 부서는 있는데 계기교육 호국 보훈의 달 왜 안 하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서울시 교육청에 그 부서가 없어요. 따질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개천절을 맞아서 이렇게 정말 귀중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아스팔트 현장에 나오신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옳은 소리를 내는 곳에 자리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지켜지는 것이라면 왜 지금의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탄압되고 기독교가 가장 탄압되는 국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지금 북한에 잡혀서 생사도 모르는 채 북한에 인접한 곳에서 선교활동 하시다가 지금 잡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지금 6명 잡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그간 이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을 내놓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큰 사건들, 2008년 광우병 난동 촛불,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의 난동 촛불, 2020년 4.15 부정선거, 2020년 사기 독재 방역, 우리는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빼앗기는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들에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놓아줬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 보여주지 않아서 이 광화문 광장에, 서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잘못됐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셨던 깨어있는 국민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지했던, 무책임했던 저도 늦게나마 깨닫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깨어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옳은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이 현장에 태극기를 들어주셔서 그나마 거짓된 소리만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자리에서 꿋꿋이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통진당 찌끄러기들, 정의당, 대진령 이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로부터 맞서서 용감히 싸우셨습니다. 제가 첫 시작은 애국가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때 이 자리에서 문재인 독재 정권, 문재양의 말도 안 되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정권에 맞서서 1인 시위를 할 때 우리 아이들과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애국가였습니다. 6살, 7살의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는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참, 미친 나라예요. 경찰이 우리 아이들 훌륭하다. 와, 우리 꼬마 친구들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 부를 줄 아네? 정말 훌륭하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친 나라니까.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애국가를 부르는 어린이가 어떻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친 부모가 아동학대일 수 있느냐 해서 현장에서 그냥 조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국가 정체성을 갖고 어떤 국민이 이렇게 애국가를 부른다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의문이 들었고 저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어디서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애국가 부르면 아동학대라고 신고받는 나라에서 살게 해서 이렇게 푯말을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 그렇게 애국가를 싫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가를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세력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사기 탄핵으로 몰고 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애국가를 자유롭게 부르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진실부터 밝혀야겠구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 불법 탄핵 시킨 자들, 그 자들을 처단해야, 척결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의 집회 주제가 바로 불법 사기 탄핵 특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행안부에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4절까지 부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탁현민이가 애국가 전주를 북한 전주로 하게끔 저는 그 북한 국가 전주가 나오게 한 제 최후 배우의 탁현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멸공의 횃불이 왜 승리의 횃불로 바뀌었습니까? 네? 멸공의 횃불이 승리의 횃불이면 그러면 우리 이승복 어린이가 이런 정신이면 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들어 할 충성. 북한 국민에게 뭐라고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지기 싫어요!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 겁니까? 이승복 어린이가 승리를 위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친 것입니까? 9살에? 9살 나이에 이승복 어린이가 아니 군대에서조차도 멸공이라는 단어 못 붙이면 도대체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 멸공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 멸공 때문에 수백만의 주민이 죽었는데 군대에서조차도 멸공이라는 단어를 못 붙여서 승리의 횃불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땅 어디에서 멸공을 외치는 겁니까? 총 우리 이승복 어린이가 지금 저는 이승복 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승복 애국 열사가 그러면 그 정신이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지기 싫어요.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 거냔 말입니다. 네?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9살 이승복 어린이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철한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멸공의 횃불입니다. 이 시간 천멸 중공 눈치 보느라고 공산국가 베트남, 공산국가 중공 눈치 보느라고 승리의 횃불을 라고 자막을 단 정권에 대항해서 저는 이곳에서 천멸 중공을 외치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북괴! 천멸 북괴! 천멸 북괴! 천멸 북괴! 천멸 중공! 천멸 중공! 네.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 구호가 만방에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